안녕하세요. 푸푸입니다. 오늘은 연봉 10억 공인중개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은 그 부동산 쪽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미 속해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영업 쪽 직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으로 영업 전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 책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프롤로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서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다. 야구단의 단장으로 연기한 브래드 피트는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기 위해 용병술과 데이터에 근거한 코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온다. 타 구단의 단장들과 끊없이 통화하고 만나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트레이드 해오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기 팀에서는 소중한 선수이지만 더 필요한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선수를 방출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초를 겪고 의심을 받는다. 에이, 저런다고 꼴등팀이 경기에서 이기겠어? 라며 야구단 소속 선수들조차도 자기 팀을 부정하는 이야기부터 꼴등팀이기는 하지만 그 팀에 존재하는 에이스와 실력 없는 선수 간의 알력 등 인간사와 다름없는 오만 일이 다 벌어진다. 야구를 주제로 다룬 영화를 볼 때면 야구라는 경기가 얼마나 내 직업과 닮아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나는 직장을 다니며 여러 번 이직했고 내 사업을 해보기도 했지만 하는 일은 늘 같았다.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업무 중에서 제일 잘하고 제일 오래 했던 직무는 LM, 리스 매니지먼트이다. 임대 대행 업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건물주를 대신해 건물 내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는 일인데, 흔히 강남구 테헤란로 같은 대로변 건물에 임대라고 붙여놓은 현수막이나 간판에 전화를 걸면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흔히 부동산 일을 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큰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부자들을 상대하는 직업, 무언가 기획부동산 같은 단어에서 들은 안 좋은 인상들,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지식을 기반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큰손의 기업이나 개인도 존재하고 사기꾼도 넘쳐난다. 혼탁함이 넘쳐나는 시장이다. 부동산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칫 잘못 선택하거나 그릇된 사고방식을 지닌 사장이 경영하는 회사를 선택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막연하게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맞는 홈런만을 노리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단연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동산 영업에서 홈런을 노리는 자에게는 삼진뿐이다. 내가 처음 부동산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첫 직장의 사장님이 내가 입사한 첫날 신입 직업 교육을 해주실 때의 첫 멘트가 바로 이 말이었다. IMF 경제위기 상황을 지나고 있던 1998년도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싹쓸이하는 분위기였다. 나라는 위태로웠지만 부동산 매수 시장은 후끈거렸다. 사회 초년생인 나조차도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처음 배운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성실하고 깨끗하게 버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평생 마음에 간직하게 만든 한탕주의에 대한 경계였다. 그렇다면 홈런 타자는 어떻게 홈런 타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홈런 타자는 안타도 많이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설 때 1루에 누가 나가 있는지, 말루인지, 1, 3루에 주자가 나가 있는지, 1, 2, 3루가 다 비어 있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짜야 한다. 당연히 도와주는 코치와 감독이 있다. 야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점을 내는 것이고, 타점을 내려면 출루를 해야 한다. 투수가 던진 공을 때려서 출루하든지 포볼을 유도하던가,
몸에 데드볼을 맞아서라도 출루해야 된다. 1루를 밟은 타자만이 베이스를 밟을 수 있다. 점수를 낸다는 말이다. 바로 이 출루,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부동산 영업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이 책을 썼다. 나는 평생 부동산 영업 에이전트이자 세일즈 코치로 살고 있다. 영업과 코칭을 병행하는 것은 내가 몸담은 상업용 부동산 세일즈 시장에서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선한 영향력이 이 혼탁한 부동산 바닥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부동산업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직업이라는 말로 시작하고자 한다. 좋은 성적을 내는 프로야구의 선수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에이전트가 부동산 비즈니스로 자기 사업을 선택하고 시작할 때 꼭 익혀야 하는 기본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기본을 익히는 것은 쉽지 않다. 프로야구 선수가 경기가 없는 날에 항상 체력 훈련과 배팅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투수가 던지는 공이 농구공처럼 크게 보인다거나 느리게 보이는 매의 눈을 갖고 태어난 타자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보는 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은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이 반복한 연습의 결과일 것이다. 이 책은 그 기본기를 익히기 위한 연습이 얼마나 당신을 성공한 부동산 에이전트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매뉴얼이나 교과서처럼 딱딱하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평생 건물 임대차 컨설팅 영업과 사내 교육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영업 매뉴얼을 학습하고 실행하며 실전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수정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다. 도달한 결과는 너무 단순하다. 부동산 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일찍 출근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직업을 밝히고 명함을 건넨다. 사무실 안에서 최소한의 시간만 머문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멘탈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을 갖는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악바리 정신이 있다. 국내에는 해외 유명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운용사, 부동산 금융회사, 국내 자생 부동산 기업, 대기업 부동산 회사 등 다양한 부동산 기업이 활동 중이다. 각각의 부동산 기업은 임대차, 매매를 위한 조직이나 영업사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매우 다르다. 이 책의 대상자는 부동산 에이전트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회사에 합류해 자신의 부동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100% 인센티브제 부동산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한다. 물론 부동산업을 하는 그 누구라도 고객과 물건을 발굴한다는 목적에서는 유용하다. 우선 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26살이 되던 해에는 IMF로 나라가 여전히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대학 시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던 나는 강남역 PC방에서 야후 검색창으로 부동산 창업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미국계 E사, C사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각 회사에 면접 신청을 했다. 야후 메일을 만들고 이메일로 입사 지원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내가 지원한 E사 간판을 보고 바로 그 회사로 들어갔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땡땡 코리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프론트 데스크 여직원의 말에 대답했다. 여기서 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후에 면접을 보고 앤디 사장과 2차 면접 후 내 부동산 인생은 시작되었다. 평생 부모님의 부동산 건축 영업을 보면서 자라왔지만 아버지가 거래하던 복덕방과는 다르게 신선하였고 교육도 강하게 받았다. 이후 26년 동안 여러 회사에서 사내 영업팀장, 사내 세일즈 코치로서 배운 것을 영업에 실천하고 교육으로 전수하며 살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부동산 세일즈에는 왕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뻔한 왕도가. 세일즈의 왕도는 건강, 정직, 노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이야말로 부동산 성공의 왕도다. 일찍 출근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매일 거절당하는 마음 아픈 직업이지만 견뎌내야 하기에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정직하고 고객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직업이니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라는 단어는 책 본문에서 무수히 반복해서 이야기할 양적 접근과도 일맥상통하다.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에게 부동산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첫날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부동산 영업은 사람의 노력으로 통계적 한계를 이겨먹는 직업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무실 안에는 고객과 건물이 없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가장 좋아한다. 에이전트는 그냥 거래만 성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연예인의 매니저나 한 기업 회장의 비서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도 마음의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익을 낸다. 마케팅 활동은 고스란히 에이전트에게 남는다. 위에 언급한 건강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많은 고객을 만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많은 양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통계적으로 실력과는 무관한 좋은 고객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어떤 이유로 부동산 일을 시작했더라도 성공하는 에이전트가 되기를 응원하며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동산 영업은 오래 했다고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일했더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세부적인 스킬이나 미묘한 심리전,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도 접하게 되겠지만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고객 발굴, 물건 발굴이라는 마케팅 과정은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세일즈에는 왕도가 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세일즈 준비를 시작으로 영업적 사고, 고객 확보, 전속 계약, 계약 성공, 마음 얻기, 성공의 핵심,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장, 1장 세일즈 준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를 시작하면서 준비할 것,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기, 부동산 영업, 세일즈라는 단어 속에는 내 사업이라는 의미가 깊게 담겨야 한다. 어떤 회사의 판매부서나 총무팀 소속원으로 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세일즈를 하는 사람은 수익 구조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같을 수 없다. 세일즈는 인센티브나 자기 급성장과도 같은 다른 동기를 현실화하고 더 빠른 성공에 만족감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매월 주어진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움직여 내 사업 소득을 얻겠다는 마인드에서 세일즈는 시작된다. 시작해야 한다.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며 월급을 받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뇌 구조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자기 사업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가려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 밖을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이 부동산이다. 의, 식, 주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주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쉼터, 일터, 놀이터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심지어는 매우 비싸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제이면서도 누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므로 부동산 세일즈에는 항상 큰 기회가 있다. 나는 26살에 부동산 세일즈를 시작하고 영업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왔기에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평소에 고객인 건물주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가 건물주인 경우도 많지만
자수성가 건물주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 부동산 세일즈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더 쉽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일즈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탄탄대로의 꽃길만이 기다리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맺어야 하는 계약서라고 생각해야 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지키면 이익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페널티가 있는 법이다. 당신은 부동산 세일즈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거나 이미 시작한 경력자일 수도 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묻고 싶다. 꿈속에서도 부동산을 생각할 때가 있는지 라고 말이다. 24시간을 부동산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부동산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다. 친구를 군자역 카페에서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이지커피 맛있네 라는 생각만을 가는 사람이라면 커피 애호가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지커피 맛있네 플러스 부동산 관점을 갖춰야 한다. 이 카페는 프랜차이즈일까? 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어디인지 검색해 봐야 한다. 더불어 지금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카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개인이 하는 곳인지, 커피를 만든 사람이 사장인지 등을 확인하고 물어야 한다. 부동산적 질문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장님이세요? 커피는 직접 로스팅 하세요? 2호점 내실 생각은 있으세요? 제가 부동산 자산관리자인데 이전 계획 혹시 있으세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건물 살 돈이 없을 거라고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기계적으로 아침에 명함 20개 정도 명함 지갑에 넣고 그날 그 명함이 남의 명함 20개로 교체되지 않는 한 퇴근하지 말자고 생각해야 한다. 소개의 힘은 굉장하다. 쉽게 전속도 받고 소개자의 인맥으로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고객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항상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나 어느 공간을 찾게 되거나 운전하고 낯선 동네를 지날 때라도 직업이 부동산 세일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만큼 직업적 강박감이 있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드라이브 하다가도 신축 중인 빌딩을 보게 되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한다. 준공이 언제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짓는 것인지, 현장에 있는 사람이 건설회사 직원인지 사장인지 건물주인지 설계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명함을 건네면서 무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부동산의 노현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명함을 건네고 회사 소개서를 전달해야 한다. 바둑의 첫 수를 두듯이 내 전속 건물로 계약을 맺고 내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실제로는 부동산 중개업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고소득을 내는 공인중개사와 저소득자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잠재 고객 만들기, 전속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마음 자세이다. 부동산 세일즈는 실질적으로 멘탈 싸움이다. 나는 영업에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등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지간히 마음속에 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속에서도 임장할 뿐만 아니라 낮에 만나서 미팅한 고객과의 미흡한 미팅 내용이 생각날 정도여야 한다. 부동산 계약은 단연코 결혼만큼이나 어렵다. 내가 마음에 품은 부동산쟁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성공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머릿속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내가 30대 초반에 맡았던 교대의 전속 빌딩 건물주는 당시에 건물을 전속 임대 받는 동안은 건물이 모두 임차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아침 7시에 본인과 매일 임대 마케팅 회의를 하자고 했다. 요구사항이 매우 구체적인 건물주였다. 보통의 건물주가 그러하듯이 건물주로서 건물만 관리하는 사람도 많지만 전문직이거나 별도의 직업을 둔 사람 역시 많다. 교대 건물주도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본인이 7시에 출근길에 오르기 전에 건물의 임대 마케팅 현황을 같이 의논하자고 했고 매일 자산관리 회의를 하자고 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컨설팅 수수료를 상향해 주었다. 매일 아침 7시에 건물 관리사
사무소에서 건물 공실에 우량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전날 활동을 보고하고 진행 중인 A급 조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날 하루의 임대 마케팅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아침밥을 먹고 각자의 사무실로 8시 반까지 출근하는 생활을 6개월 정도 지속했다. 돌이켜보면 임대 마케팅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한 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새벽에도 전화를 걸며 아이디어를 나눴기 때문에 고통은 상당했다. 하지만 배운 것과 느낀 것이 많았던 프로젝트였다. 나에게 교대 건물주는 어느 정도라는 어중간한 단어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었다. 이런 강력한 전속계약권 확보와 책임중개의 수행은 당연히 준공전 임대 완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대 건물의 임대 마케팅을 하기 전과 후는 내 에이전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대 건물의 임대를 맡아서 채운 이후부터는 건물주가 나에게 임대 전속 계약을 주었을 때 나는 건물주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건물 임대 마케팅을 했다. 고객은 갑이고 부동산 에이전트는 을로 전속 임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내가 건물주를 리드하고 건물주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말을 들어야만 직성이 풀렸다. 이렇듯 고객이 당신을 보고 열정이 넘친 에이전트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도 된다. 전속 빌딩을 수주하기 위해 건물주와 밀팅할 때 내가 제공할 부동산 서비스, 임대 마케팅을 모두 설명하고 건물주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임대 마케팅을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건물주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의논하면서 한 팀으로 임대 마케팅할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요라면 나는 바로 전속 임대 계약 계약서를 주면서 사인해달라고 말한다. 길게 오래 설명한다고 전속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속을 제한할 때는 아무 물건이나 받으면 안 되고 건물주의 성향, 건물의 규모, 예상 수입, 투입 시간과 인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꼬마 빌딩이라고 해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매매가를 형성하고 거래가 된다.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률을 생각하면 전체 매입 자금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월 임대료 총액과 대출이자를 감안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끌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이 레버리지의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경우도 많다. 신축 시 건설 자금 조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건물을 전속 빌딩으로 임대해 대이나 자산 관리를 수주한 에이전트는 고객의 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까지도 이해하고 업무를 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진정한 책임 중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게 일을 맡긴 건물주가 몇 달이 지나서 나에게 물었다. 노 팀장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 저는 사장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고 있고 이미 그 요구사항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는 내 대답을 듣고는 정말 흡족해했다. 대출의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고객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방법은 바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의 강도가 100이라면 에이전트는 150, 200으로 레벨을 높여 대응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다음은 마지막 부분의 에필로그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꿈을 그리며 부동산 영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부동산 비즈니스나 영업에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영업 성공의 키워드를 마치 군대 행군 같은 잠재 고객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숫자에 두었다. 그렇다면 이런 행군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당신이 부동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무조건 즉시 당신이 그리는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꿈을 그려보라. 꿈. 한 글자로 이뤄진 꿈이라는 단어는 사람에 따라 한 글자일 수도 수십, 수백 페이지일 수도 있다. 나에게는 부동산쟁이로서의 꿈이 있다. 나는 부동산 관련 법을 3대째 하고 있다. 딸도 부동산학과에 다닌다. 내가 젊었을 때 부동산 회사 명함을 들고 다니면 내가 다니던 회사가 대형 부동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접을 받지 못했다. 돈을 버는 천만 학문처럼 취급하는 건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는 부동산 학과도 없었다. 관련 학과는 있지만 말이다. 부동산 산업이 발전한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부동산 명함을 건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풍경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동산 거래에 관심을 집중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 잘 나가는 기업도 속을 들여다보면 본 사업보다 보유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대기업이 된 회사도 많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성실함, 정직함,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마인드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싶은 내 바람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동네 공인중개사가 엄청나게 많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제대로 일을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화된 만큼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부동산 시장에 걸맞게 거래의 일선에 서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공인중개사, 컨설턴트도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부동산 일을 배워서 고객 하나하나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한 고객에게 전문가로 인정받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것이 내가 가장 부동산업에서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동산 학도인 딸아이가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면서 명함을 줄 때 받는 사람이 와, 좋은 직업 갖고 계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 말이다. 아무리 프로테크가 발전하고 아파트나 원룸 등의 거래는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리는 시장이 오겠지만 정말 부자들은 더욱더 고품질의 대면 부동산 서비스를 찾을 것이다. 왜? 그게 부자 마인드이다. 결국 우리는 성공한 부동산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부자가 될 테니 곧 이 부자 마인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쌓인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능력은 고객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도 한가 동시에 에이전트인 우리 자신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노하우와 실력은 온전히 우리 에이전트의 것이기도 하니 말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영업 마인드와 강력한 멘터를 갖출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 영업 마인드와 강력한 멘터를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은 액션을 취할 차례이다. 고! 라고 지은이 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많이 어려워져서 취득하기도 메뉴 어려워졌다고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퀄리티도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지은이 분께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게 되실 분들이 지은이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직업을 가지셨네요 라는 이제 말씀을 들으실 정도의 우리 한국 사회에도 부동산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